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오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3년 11월 12일 저녁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PQQQ ETF 6.7% 주가 상승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최근 수익률이 가장 좋았던 TQ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TQ란 무엇인지 아시죠? TQ는 미국 나스닥 100 지수를 3배 레버리지로 추정하는 ETF라고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될 것 같은데요. 즉, 나스닥 100 지수가 1% 상승하면요. TQ는 3% 수익이 나고요. 1% 하락하면 3% 수익이 나는 구조입니다. 장점은 적은 돈으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겠지만 단점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요. 그만큼 위험성도 높다는 사실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 토요일 새벽에 TQ는요, 무려 6.7%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40달러를 넘겼죠. 지금 보시면 계속 예전에 이제 2023년 7월 19일 날 최고점을 찍었죠. 47.14달러로 최고점을 찍었고 이때 매도 신호가 나왔네요. RSI 기준인데 그러고 나서 계속 우하향했습니다. 흐르죠. 계속 흘러서 결국은 30달러까지 10월 26일 날 이렇게 기록을 했고 이때 이제 매수 신호가 나왔고 그 다음에 양봉으로 계속 상승을 했습니다. 그 근래에 조정을 조금 받다가 이번 주 토요일이죠. 6.7%나 장대 양봉으로 이렇게 상승해서 40달러를 그렇게 넘어서는 그런 지금 형국인데요. 그럼 왜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미국 기술주들의 상승입니다. 미국 기술주들은 최근 실적 발표 시즌이 지나면서 크게 상승을 했죠.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대형 기술주들이 좋은 실적을 내면서요.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나스닥 지수도 함께 상승할 수밖에 없었고 나스닥 지수를 추정하는 TQ도요. 동반 상승을 하게 됐죠. 3배로요. 3배 레버리지니까요. MS 마이크로소프트죠. 메타, 아마존, 알파벳, 구글이죠. 두 자릿수 외형 성장을 했고요.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369.67달러, 무려 2.49%가 상승을 했죠. 보면은 일봉으로 봤는데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요. 3분기 매출이 565억 2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3%나 성장했다고 하고요. 순이익은 222억 9천만 달러로 27%나 급증을 했습니다. 애저 서비스라고 해서 클라우드 서비스거든요. 애저 서비스를 포함하는 이제 지능형 클라우드 부문 매출이 242억 6천만 달러로 무려 19%나 늘었고요. 특히 애저 매출은 29% 늘어 시장 예상치는 26%였는데 이걸 넘어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 플랫폼스 한번 보시죠. 328.77달러죠. 무려 2.56%나 상승을 했었습니다. 메타는요. 기존에 이제 페이스북이죠. 페이스북에서 나온데 이제 메타버스에 올인을 하겠다. 그래서 사명도 메타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보면 온라인 광고 매출 개선 덕에 3분기 341억 5천만 달러 매출을 올렸고요. 이는 1년 전과 비교해서 무려 23%나 증가한 것으로 시장 예상인 335억 6천만 달러도 웃돌게 됩니다. 이어서 아마존닷컴, 우리에게 참 익숙한 그런 회사죠. 143.56달러로 마감을 했고 역시 2.11%나 상승을 했습니다. 보면 계속 지금 우상향하고 있죠. 아마존도 인플레이션과 침체 우려 속에서 실적 방어에 성공하면서 예상 밖의 실적을 내놨고요. 아마존의 3분기 매출은 1,43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3%나 증가했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인 13억 달러 가량 상회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알파벳 보시면 구글이죠. 132.59달러, 1.8%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구글도 계속 지금 우상향하고 있죠.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인데요. 두 자릿수 매출 성장세를 보였고요. 알파벳은 3분기 전년 동기 대비 11% 성장한 766억 9천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클라우드 부문 매출은 84억 1천만 달러로 22% 증가했지만 시장 예상치인 86억 4천만 달러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하네요. 아쉬운 점이죠. 다시 말해서요. TQ는 나스닥 지수를 3배 추종하는 ETF이기 때문에요. 나스닥 지수가 상승하면 그만큼 수익률이 3배로 높아지는 특성을 지니고 있고요. 하지만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반대의 경우도 손실률은 3배로 이렇게 하락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변동성이 크겠죠. 그래서 TQ는 위험성이 높은 투자 상품이라고 일컬어지고요. 하지만 높은 위험성을 감수하더라도 높은 수익을 얻고 싶은 투자자들은 해당 TQ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서학개미들도요, 거의 TQ에 투자를 하고 있고, 저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TQ는 장기적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보면은, 아래는 나스닥백을 추종하는 QQQQ라는, 그러니까 QQQ라는, 어떻게 보면은 나스닥백 지수를 추종하는 그런 ETF입니다. 1배 ETF죠. 보면은 지금 계속 우상향하고 있죠. 그러다가 요 근래에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TQ는 3배로 조정을 받게 되고요. 다시 이제 또 올라가죠. 그럼 TQ는 또 3배로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 우상향을 하고 있고 조정을 좀 받다가 다시 장대 양봉이 들어서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죠. 만약에 여기를 정고점이죠. 정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새로운 그런 어떻게 보면 목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목표가 되겠죠.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한번 기대해 볼 만하죠. 어, 땅바닥을 그렸으면 좋겠지만, 뭐, 이렇게 올라가도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한번 추이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상향하고 있다. 잔파도는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어차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나스닥 100 지수는 우상향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TQ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경향도 있고요. 미국 기술주들은 매년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죠. TQ도 장기적으로 보면 꾸준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이야기일 뿐이고요. 실제 투자에서는 여러 가지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시고 투자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미국 기술주 대표 종목인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등이 일제히 아무튼 상승하면서요. 나스닥 100 주수도 동반 상승했다고 그렇게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미국 기술주의 상승은 TQ 수익률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 그래서 TQ는 나스닥 100 지수를 3배 레버리지로 추종하기 때문에 나스닥 100 지수가 상승하면 TQ의 수익률은 어마무시하게 상승하게 되겠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 우려 완화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아래는 이제 미국 중앙은행 기준금리입니다. 요 근래 5.5%에서 지금 동결이 계속되고 있죠. 2023년 7월부터 9월, 11월 이렇게 발표까지 동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우호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보면은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금리 인상 우려가 완화된 것도 TQ 상승에 도움을 주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 패드라고 부르죠. 발언 수위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다소 완화되었고, 이에 따라 주식 시장이 안정되었고, 기술주들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은 존재합니다. 이러한 상승이 계속될지는 아직 불확실하고요. 미국 경제 지표가 여전히 좋지 않기 때문이고 언제든지 금리 인상 이슈가 다시 부각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국제 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이기도 하죠. 거기다가 얼마 전에 발발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분쟁 또한 국제 정세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가 되고 있고요. 이러한 요인들이 주식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을 간단하게 보면 팔레스타인의 귀속을 둘러싼 아랍인과 유대인의 대립, 분쟁에서 일어난 여러 문제라고 한마디로 정의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나스닥 100 지수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나스닥 100 지수는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된 대형주 100개 종목을 구성된 지수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등 대표적인 기술주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클라우드, 사물 인터넷 등 새로운 기술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경제와 사회 전반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요. 이러한 변화는 기존 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반면에 새로운 산업들에 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나스닥100 지수는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발전과 함께 성장하는 지수라고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메타버스 등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들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나스닥100 지수도 함께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공지능하고요, 챗GPT에 대해서 한번 보시죠. 챗GPT는 오픈 AI라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해당 오픈 AI에 투자하고 있죠. 하여튼 오픈 AI가 개발한 대화 전문 인공지능 챗봇이라고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어, 한마디로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능을 모방해서 만든 컴퓨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요.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고요. 대표적인 예로 자율주행 자동차나 의료, 진단, 금융 예측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챗GPT는요, 인공지능 언어 모델 중에 하나인데, 채팅을 통해 질문을 하면요, 인공지능이 답변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요. 챗GPT는 인터넷에서 수집한 다양한 정보를 기반으로 답변을 생성하기 때문에 최신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또한 인간의 언어와 유사한 방식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요. 의사소통이 더욱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챗GPT는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죠. 예를 들어 번역, 요약, 작곡, 시쓰기. 요즘엔 코딩도 챗GPT를 사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챗GPT를 이용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여러 가지 코딩할 때 버그들도 잡아주고요. 새로운 코드들도 생성해 줍니다. 하지만 챗GPT가 모든 분야에서 완벽하게 작동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인공지능이기 때문에요. 실수를 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챗GPT가 제공하는 답변이 인간의 언어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따라서 챗GPT를 사용할 때는 항상 이거 중요합니다. 검증된 정보인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적절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어서 클라우드 서비스의 장점을 한번 제 생각대로, 제 관점대로 정리해 볼까요? 참고로 클라우드 서비스란 각종 자료를 내부 저장 공간이 아니라요, 외부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한 뒤 다운로드 받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음, 클라우드 서비스는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서버를 보통 구축해서 관리하는 대신에요, 클라우드 업체가 제공하는 서버와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아래와 같이 한 5가지 정도로 제 관점으로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한번 보시죠. 첫 번째, 비용 절감.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면요, 서버 구축, 보수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용량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요, 수요 변동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죠. 두 번째, 확장성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필요에 따라 서버 용량을 쉽게 늘리거나 또는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되겠죠. 세 번째는 보안성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처리합니다. 또한 방화벽, 침탐지 시스템, IDS라고 부르죠. 다양한 보안 기능을 제공하고 기업의 데이터 유출 위험을 줄여주게 됩니다. 네 번째, 접근성인데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접속해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는 출장, 요즘에 재택근무 핫이슈죠, 등의 상황에서 매우 유용합니다. 코로나 때 재택근무 거의 대다수 경험하셨죠.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 호환성인데요. 클라우드 서비스는 다양한 운영체제와 브라우저를 지원하게 되고요. 따라서 서로 다른 기기와 플랫폼에서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장점으로 인해서 요즘 기업들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선택하는 추세고요. 이로 인해 클라우드 서비스의 미래는 밝다라고 제 생각인데요. 하여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하지만 주의할 점은요, TQ는 레버리지 ETF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가가 상승할 때는 수익률이 높지만 반대로 주가가 하락할 때 손실률도 크다는 점 꼭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투자 전에 반드시 신중하게 고민하시고 결정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TQ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4차 산업혁명,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만의 관점으로 살펴보았는데요. 4차 산업 관련 기업들의 성장세가 예상될 때 TQ에 대해서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TQ ETF의 변동성만 보시지 말고요. 변동성만 보고 자신의 자산을 몰빵하는 투자보다는요. 제 관점입니다. 공부를 통해서 본인의 확신이 있으실 때까지 자신의 감당할 수 있는 자산만을 투자하시길 간절히 간곡히 기원하겠습니다. 절대 전 재산을 몰빵하는 그런 일은 하시면 안 됩니다. 레버리지이기 때문에요. 그만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멘탈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산만 결정해서 투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우선 그거를 하시려면 확신이 있으셔야 되니까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도 공부해 보시고요. 그리고 한배수 QQQQ 한배수 그 ETF도 한번 공부해 보시고 그다음에 TQ를 공부하시고 여기 확신이 드셨을 때만 우상향이랑 확신이 드셨을 때만 잔파도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확신이 드셨을 때만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었고요. 오늘도 이렇게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느새 주말 주일이 끝나가고 있네요. 한 주의 시작 내일도 잘 하시고요. 더욱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